윤석열 정부 1년 여러분이 돌아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다고 보시는지요? 어제 그 대통령실이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이제 어떻게 보면 광고한다고 할까요? 홍보한다고 할까요? 그런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 이제 이런 영상인데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탈원전을 폐기하고 노동 개혁을 추진해서 지난 1년간 비정상을 정상화해왔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이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했던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런 3대 개혁은 거야의 벽에 가로막혀 거대 야당이란 뜻입니다.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로 속도를 내서 개혁을 추진해온 분야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외교와 행정 분야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성패는 내년 22대 총선 결과에 달렸다. 내년 4월 10일 날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죠. 그때 이제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마치고 3년 차로 막 접어들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체 임기의 5분의 2를 끝내고 나머지 5분의 3, 절반 이상을 남겨놓은 시점이 되는 건데요. 내년 총선 결과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만약 그 국민의힘이 또다시 초라한 성적표를 거두게 된다면은 윤석열 정부는 때이른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도 있고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될 위험성마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대통령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돼야 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면은 우리나라 20, 30대 젊은 층들이 가장 많이 학수고대하고 바라고 있는 개혁은 연금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한번 칼을 뽑았으니 연금 개혁만큼은 꼭 성공적으로 완수해달라라는 것이 20대 그러니까 가장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세대들의 반발을 설득하고 또 결단을 내릴 부분은 결단을 내리고 뭐 이런 그런 추진력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국회의 도움이 또 필요한 겁니다.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하는 작업이 있어야만 연금 개혁이 완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50대 이렇게 중장년층으로 넘어가면 그분들이 가장 바라는 개혁은 노동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세월 그 경제적인 경제활동인구로 살아오신 그분들은 그냥 체감적으로 딱 아는 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발목을 가장 크게 잡고 있는 것은 귀족 강성 노조들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기간 동안에 그토록 부르짖었던 내용, 그게 바로 강성 귀족 노조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암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나라의 중장년층은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20대는 연금개혁, 중장년층이 원하는 것은 노동개혁.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법 개정입니다. 근데 이런 법 개정이 전부 다 국회에 딱 막혀 있습니다. 왜? 야당이 시비 걸고 딴지 걸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들께서 올려주시는 많은 의견들의 내용은 우리도 의회 해산권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한때 프랑스는 대통령제, 우리하고 매우 유사한 헌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직선으로 뽑고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러나 총리도 상당한 실권을 가지고 있고 내치를 담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총리가 속한 정당과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다를 경우에는 동거정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프랑스 헌법 어디에도 동거정부, 꼬아비타시옹이라는 말은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제 헌법학자들이 분석을 할 때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원내 제1당이 되지 못할 때는 원내 제1당인 야당 총재를 총리로 지명을 하는 겁니다. 왜? 총리는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되니까. 프랑스는 헌법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느냐? 이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그 문구를 국회의 최고 다수당이 총리가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프랑스하고 거의 똑같은 헌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지명을 해가지고 뭐 총리 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 적도 있었지요. 근데 프랑스는 야당 총재를 총리로 임명을 해서 그 총리가 또 내각의 장관 자리를 몇 자리를 임명을 하고 이제 내치를 담당을 하고, 대통령은 이제 외교, 국방 이런 쪽으로만 책임을 지고, 그래서 그러한 정부 형태를 동거 정부 이렇게 불렀던 것이지요. 그때 프랑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의회 해산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 딱 되고 보는데 의회를 쳐다봤더니 의회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최대 정당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프랑스에는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이 있습니다. 49조 3항. 그 은퇴 연령을 늦추는, 연금개혁 수령 나이를 늦추는 그 연금개혁을 지금 프랑스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때 야당이 반대하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이걸 추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헌법을 봤더니 49조 3항이 있는 겁니다. 의회가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안을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이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원회가 찬성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야당 투표 필요 없이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 법안을 딱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젊은 대통령이 성사시킨 프랑스 헌법 49조 3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크롱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 여기다가 49.3이라고 이렇게 표시도 하고 심지어 문신까지 새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시행령을 고쳐서 이렇게 좀 누더기처럼 된 걸 가지고 가까스로 무슨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나라도 제도가 필요하다. 의회 해산권이 있든지, 그래서 총선거를 조기 총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내년 4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작년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5월 20일쯤 총선거를 치르는 거지요. 그래서 대통령을 당선시킨 그 국민의 여망을 그대로 의회에도 반영을 시켜서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자. 이제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려면은 헌법을 이제 고쳐야 되는데 그 일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또 이제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할 때 국민들과 야당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해야 된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지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과거의 여의도 문법이었습니다. 왜 야당을 설득하지 않느냐? 왜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느냐? 왜 국민들을 더 설득하지 않느냐? 그러다 시간 다 갑니다. 결국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영 논리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설득이요. 과거 정권에서 설득하려고 노력했던 거 단 하나라도 성공했던 거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정치 풍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선거에 이길 수만 있다면 어떤 논리든 어떤 명분이든 어떤 회칠한 벽이든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반대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동조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문들, 방송들, 평론가들, 방송 패널들 하기 좋은 말 그냥 양비론 펼쳐서 야당도 잘못했지만 대통령도 설득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말 누가 못해요. 10년 전에도 옳았던 말이고 아마도 어쩌면 10년 후에도 옳은 말 하나만한 말 아무 쓸데없는 말이 그런 말들입니다.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고 어떻게 둘이서 잘 좀 해보지. 대통령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야당 설득 안 했어. 어떻게 하는 것이 설득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설득 당하나 그것이. 우리보다 앞서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나라들이 왜 의회 해산권을 운영했겠습니까? 뭐 거기는 뭐 야당 설득하라는 노력에 대한 여론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야당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국민들한테 국민 투표, 전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다시 치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의원 내각제의 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기시다 그 일본 총리도 곧 의회 해산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총리도 뭔가 총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의회 해산하는 겁니다. 총선거 다시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퇴짜 맞으면 그 정부는 끝나는 겁니다. 함부로 의회 해산 못하는 겁니다. 총선거 치러서 지면 물러나야 되니까. 프랑스도 대통령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의회 해산권이 없어졌습니다. 의회를 해산했다가 조기 총선거를 치렀는데 그 총선거에서 지면 대통령이 자리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하야를 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 선거 자체를 다시 치러야 될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건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 4월 이전에 뭐 개헌을 하게 될 거라는 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결국은 내년 총선 잘 치르는 방법밖에는 지금 뭐 뾰족한 별다른 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이 일을 하기 위한 나머지 3년이라도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대통령이 가진 거부권만으로는 안 됩니다. 야당이 포퓰리스트 법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밀어붙여가지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을 때 그걸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원하는 개혁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따로 법을 만들고자 할 때 여의도 국회를 딱 더불어민주당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통과를 안 시켜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거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또다시 나라의 운명과 국민, 우리 미래 세대들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11달 뒤에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